이번 시간에는 기능별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장과 자본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하였죠. 그래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려 하였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시장과 자본이 굉장히 악하게 보일 때도 있죠. 실제로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도 언급한 것과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시장과 자본은 누가 사용을 하죠? 인간이 사용한다는 거. 아무리 이로운 것들도 인간이 사용하면, 그리고 그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면 악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면 기능별로 자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본이라고 다 같은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뭐 기능별로 구별되겠죠. 뭐 규모별로도 구별되겠지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식칼이 있는데, 식칼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죠. 음식할 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불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불이 사용되죠. 하지만 불장난 하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불나고 피해를 끼치고 재산에 악하게 사용된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로운 제도라 하더라도 악하게, 제도나 도구를 하더라도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좀 자본을 기능별로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자본을 크게 한번 분류하자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냐면 생산 자본을 살펴볼 수 있겠죠. 생산 자본은 물체 형태를 진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이죠. 그 다음에 생산 자본을 크게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자본을 살펴볼 수 있죠. 활동은 뭔가요? 인간이 활동을 판매할 수 있죠. 상품으로. 노동자도 팔 수 있지만 자본도 팔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죠. 그 다음에 작업수단 제공 자본이 있죠. 능력도 팔 수 있다 했죠. 화폐 같은 것도 능력을 지니고 있죠. 뭐 주택이나 뭐 토지나.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생산 자본은 개인들이 소비하는 물체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 또 혹은 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업수단 생산 자본들, 작업수단 생산 자본은 작업수단을 생산하겠죠. 작업수단이 필요하죠. 뭐 기계든 뭐든 필요하니까 생산하는 거죠. 그래요. 좀 더 들여다볼게요. 생존수단 생산 자본은 무엇을 생산하나요? 생존에 필요한 걸 하겠죠. 생존에 필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먹거리 반드시 필요하죠. 또 먹거리 외로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음식 자본, 음식 외 자본, 생존수단 생산 자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르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음식 자본에는 농업 자본이 있을 것이고, 수산업 자본이 있을 것이고, 목축업 자본이 있겠죠. 고대부터 있어 왔던 거죠. 음식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음식 외의 자본은 뭔가요? 옷 같은 거 만드는 자본, 주택업 자본, 집 만드는 자본, 이런 게 있겠죠. 다 개인들이 소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좋아지면 풍요를 누리는 거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많다 해서 양적으로 무조건 많다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 아니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생산되면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조절해 주나요? 시장이 조절해 주죠. 어떻게? 가격으로 조절해 주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익이 남지 않게 하거나 혹은 손해나게 해서 양을 조절하죠. 그래요. 시장이 조절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자연 보호 기능도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거죠. 가격을 통해서 막죠. 그래요. 뭐 생존수단 생산자본이 시장의 기능을 제약을 받으면서 받는 생존수단 생산자본이 뭐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칠 일은 없죠.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생존수단은. 그래서 생존수단은 생산자본은 물체로 된 생존수단 생산자본을 얘기하죠. 욕망 충족수단 생산자본은 어떤가요? 욕망 충족수단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담배, 술, 뭐 이런 게 있겠죠. 화장품. 뭐 생존하고는 무관하잖아요.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이것도 인간의 풍요와 관련돼 있는 거죠.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자본도 풍요로운 거죠. 인간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요. 다 생존 수단 생산 자본과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자본은 풍요를 누리는데 필요한 거예요.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자본이 풍요롭다 하지만 해로움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겠죠. 왜? 생존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욕망 충족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데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예를 들어서 마약,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물체를 생산하면 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무기가 필요하지만 뭐 국방을 지키거나 치안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지만 총도 필요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총 팔고 이래서 그러면 치안이 불안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욕망 충족 수단은 100% 인간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본은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욕망 충족 수단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건강이나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제한을 받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생존수단 생산자본과 욕망충족수단 생산자본은 결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이 결합할 수 있죠. 좀 완전하게 설명은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왜 그래요? 옷은 생존수단이지만 또 화려해지면 욕망충족수단도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없을까? 뭐 상세하게 하려면 끝없이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분류법이 있죠. 상품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법이. 필수품, 사치품으로 나누죠. 필수품에는 성소수단도 있지만 용광수단도 포함될 수 있죠. 담배 같은 것도 필수품이 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치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필수품 생산자본, 사치품 생산자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인 분류법과 새로 제시된 분류법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품이면서 생존수단 생산자본, 사치품이면서 생존수단 생산자본,
필수품이면서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자본, 사치품이면서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자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이 필수품 사치품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핸드폰은 사치품이었지만 아주 부자들만 들고 다닐 수 있었지만 현 시대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지간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필수품이 돼버린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TV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많고 사치품이 많이 소비돼야 돼요. 새로운 상품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치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사회가 안 좋은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 못하면서.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사치품이었죠. 그런 거예요. 사치품이 필수품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작업수단 생산 자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물체를 생산하는 자본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수단은 누가 생산해 주나요? 하나님이 생산해 주죠. 하나님이. 자연이 없으면 뭐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철이 없고 뭐 석유가 없고 이러면 생산할 게 없잖아요. 전기를 생산할 때 태양빛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 또뭐 강물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이거 다 그 하나님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생산한 것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필요한 걸 만들죠. 작업수단에는 크게 뭐가 있다 했죠? 작업도구와 원료가 있다 했죠. 작업도구 생산자고 원료 생산자고 작업도구에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옛날 같으면 뭐 망치, 톱, 뭐 지금도 있는 거죠. 뭐 곡괭이 이런 거 다 작업도구죠. 현 시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기계, 전기, 연료 이런 것들 작업도구 되는 거죠. 연료는 또 원료가 다르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석유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료가 되겠죠. 전기도 쓰고 또 기계도 사용되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도구들이 건물도 작업도구가 되죠. 건물 토지도 작업도구 될 수 있죠. 근데 토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토지는 하나님이 생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죠. 화폐도 작업도구죠.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죠. 화폐는 누가 생산하나요? 나라마다 있죠. 보통 중앙은행에서 생산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화폐를 생산하는 중앙은행은 뭐예요? 작업도구 자본이라 해야 되겠죠. 물체를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작업도구 자본이죠. 한국은행도, 뭐 중앙은행도 화폐를 생산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도구도 많이 생산되면 좋은 거죠. 인간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업도구가 많아야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으면 또 조절되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하여튼 균형을 맞추면서 늘어나면서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면 좋은 거예요, 작업도구 역시. 그렇죠.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작업도구 없이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래요. 특별히 인간에게 해를 끼칠 여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작업도구 생산자본. 그래요. 뭐 사회적으로 뭔가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래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요. 특별하게 뭐 이상이 보이진 않아요. 그 원료 생산자본 필요하죠. 원료, 철, 석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인간에.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되면 또 시장의 조절을 받죠. 필요한 거지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 시장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이 기능은 참 좋은 기능인데, 무분별하게 개발을 막고 조절해 주는 기능이 사실은 현실에서 겪을 때 시장이 악하게 보이는 거는 이 조절 기능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무분별하게, 석유가 옛날에 돈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산유국이 잘 사는 시절이 있었는데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개발을 하죠. 여기저기서 난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팍 하락하면 해버리죠. 생산할 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확 하락해버리니까 손실이 나고 이러니까 산유국이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못 살게 돼버린 거죠. 못 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그렇잖아요. 생산이 중지되면서 기계가 필요 없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이 조절 기능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조절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공급 안 하게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무섭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실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단체가 그렇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 석유를 너무 개발하면 안 좋잖아요. 환경도 오염되고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근데 뭐 아무리 주장해봤자 뭐 석유 개발을 안 하나요? 옛날에 돈 들 때 다 개발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딱 조절 기능 들어와 버리면 뭐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시장의 조절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도 필요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조절 기능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당장은 좋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인간에게 해로운 거죠. 그게 사실 좋은 기능인데 하여튼 이 조절 기능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작업수단, 생산자본도 살펴봤고 시장과의 관계도 살펴봤죠. 다음에 활동자본 있죠. 활동자본. 활동은 이제 작업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의 활동을 제공해주는 자본인 거죠. 상업자본 필요하죠. 팔기 위해서 생산하니까 상업자본을 통해서 팔죠. 상업활동하고 상업자본하고 좀 구별해야 돼요. 상업활동은 모든 자본이 다 하는 거예요. 상업자본은 상업활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상업활동을 다 한다는 말은 모든 자본은 상업활동 다 하는데 무언가를 구매해서 무언가를 팔잖아요. 구매하고 파는 행위가 상업활동인 거죠. 상업활동은 다 해요. 상업자본은 상업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활동을 가리키죠. 운송자본도 마찬가지죠. 운송자본. 무엇을 이동해줄 때 뭐 자동차를 뭐 트럭을 이용해서 이동해준다 치면 그 인간의 활동을 사용되는 거죠. 운송자본도 활동자본에 포함되죠. 상업자본도 마찬가지고. 뭐 보관자본도 마찬가지죠. 보관할 때도 뭐 창고가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이용되죠. 그러니까 작업도구와 인간의 활동이 이용되면 활동자본이 되는 거예요. 금융자본은 어떤 거예요? 금융자본은 작업수단 제공자본도 될 수 있지만 활동자본도 되죠. 금융자본은 화폐를 다루는 자본이죠. 지급결제할 때 지급결제를 도와주죠. 금융자본이. 상업활동을 할 때나 뭐 제조업체에서 뭐 기업활동을 할 때 화폐를 막 들고 다니지 않죠. 그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거래하는데 화폐를 100억 어떻게 들고 다녀요? 창고를 하나 뭐 이동하는 것처럼
화폐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역결정을 도와주죠. 그 경우에는 활동 자본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꼭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활동과 작업도구가 이용돼요. 기타 자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겠죠.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맨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업도구, 작업도구는 무대라 보면 되죠. 거기서 춤 노래 부르면서 활동을 제공하죠. 그래도 대가를 받죠. 스포츠맨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발소도 마찬가지죠. 머리 깎을 때 활동을 제공하고 받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도 뭔가 해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 해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해로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 청부업을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활동 그게 허용되면 이제 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게 있으면 활동 자본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보세요. 이건 이제 물체의 풍요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한데. 근데 활동도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죠. 뭐 이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살인 청부 같은 건 허용할 수 없는 거고,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해서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제약은 안 좋은 거니까 그냥 해로운 것을 못하게 하고 그냥 다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못하게 하고. 살인 청 어, 자본이 증가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래서 살인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빼면 뭐 다 허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좀 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욕망 충족이든 뭐 다 필요하잖아요. 남에게 해로움만 끼치지 않으면 또 사회에 큰 해로움을 끼치지 않으면 뭐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작업수단 제공 자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